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before과 after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는 뭐뭐 전에,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다음 예문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fore I have lunch, before have lunch, before having lunch, before lunch.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 모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점심 먹기 전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 오로지 두 번째 예문만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왜 이 두 번째 표현만 활용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efore과 after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접속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접속사의 개념과 전치사의 개념이 무엇이라서 뭐기 때문에 두 번째 예문이 활용을 할 수 없었는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접속사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영어에서 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주어, 동사가 존재해야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before과 after는 각각 앞뒤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문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는 밥 먹기 전에 항상 손을 씻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 만들기 전에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항상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항상 손을 씻어가 결론이 되겠네요. 이 결론부터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장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을 씻는다가 뭘까요? 물로 씻는 건 항상 동사 was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wash 뭘 씻어요? My hands, 내 손을 씻는 거니까 my hand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영어는 뭐뭐 하기 전에 before가 after를 쓸 때 문장 앞에 뒤에가 전부 다 주어 동사여야 된다. 자, 그럼 손을 씻는다라는 표현은 wash my hands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주인공이 없네요. 누가 손을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거니까 I always wash my hands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밥 먹기 전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뭐 하기 전에 영어로 그렇죠. before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wash my hands before 뭐 하기 전에요? 밥 먹기 전에. 밥을 먹다가 뭐예요? have lunch입니다. 혹은 have dinner. 근데 식사라는 개념으로 활용하실 거면 have meal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미리 식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have meal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before를 접속사로 쓸 때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완벽한 문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I wash my hands before 주어 동사니까 내가 밥 먹기 전에죠. I have meals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난 식사 후에 항상 커피를 마셔 라는 표현이에요. 항상 커피를 마셔가 결론이네요. 자, 그럼 이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피를 마시다는 drink coffee입니다. 자, 근데 주인공이 빠졌어요. 내가 주인공이죠. I always drink coffee 이렇게 먼저 문장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식사 후에라고 했으니까 후에는 뭐예요? after. 근데 우리 식사를 하다는 have meals인데 주어 동사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I have meals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drink coffee after I have meal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식사 후에 커피를 마셔라는 표현으로 완성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입니다. 영화 보고 맥주 마실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도 역시 우리말은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주어를 항상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이 뭐예요?
맥주 마실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맥주를 마시다는 drink beer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주인공은 I, 내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I drink beer 이라고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하는 행동이 돼요. 근데 영화 보고 맥주 마실 거야 라는 표현은 미래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will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I will drink beer. 자, 그 다음 영화 보고라는 표현은 영화를 보는 행동을 하고 난 후에라는 어감이죠. 자, 그래서 after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인데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거니까 I watch a movi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 after I watch a movie I will drink beer. 자, 이런 식으로 어순을 바꾸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꾸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여기서 after I watch movie를 문장 제일 앞에 두고 I will drink beer를 뒤에 넣어주셔도 전혀 상관없는데 영화 보고 맥주 마실 거야 라는 문장을 그냥 딱 봤을 때 after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만약 내가 그런 타입에 속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무조건 결론부터 만들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장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수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전치사라는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먼저 전이 앞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는 둘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는 말사자를 써서 말 앞에 둔다라고 해서 전치사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옆에 나와 있듯이 우리말의 7시는 영어에서 at 7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의 시, 7시라고 할 때 이 시를 영어는 앞에다 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말 뒤에다 놓으니까 뭐겠어요? 후치사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전치사 뒤에는 명사의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한 이유는 명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아셔야 될 거 하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동사라고 하는 단어에 ing를 붙이면 명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라고 하는 단어를 명사처럼 쓰기 위해서 ing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 걸 동명사라고 문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문법적인 표현을 적어놨는데 명사의 형태만 가능하다는 건 동사에 ing가 붙어도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before 뒤에 명사나 동사에 ing를 넣은 표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점심 먹고 커피 마실래?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역시 결론부터 찾아주시면 문장 쉽겠죠? 커피 마실래? 라고 상대방한테 권유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바로 Do you want를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Do you want라는 표현은 너 하고 싶니? 라는 어감보다도 너 뭐뭐 할래? 라는 권유의 어감으로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커피 마실래? Do you want to drink coffee? 점심 먹은 이후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After lunch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또 다른 거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었죠. 어떻게? After having lunch 이렇게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I have lunch 안 되냐? 물론 됩니다. 물론 되는데 그건 앞에서 우리가 접속사의 개념으로 배웠던 거고 이번 지금 연습하는 건 전치사의 개념만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만 쓰든지 아니면 동사에 ing를 붙여서 표현하는 방법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수업 끝나고 뭐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난 이후에 뭐 하실 예정인가요?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어감이에요. 자, 그럼 뭐 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면 조금 더 쉽겠죠?
무엇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What will you do?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현 만들어 볼까요? What will you do? 수업 끝나고 after class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수업이라는 명사인 class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What will you do after class? 라고 표현하시면 수업 끝나고 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수업 끝나고 서울 가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역시 결론인 서울 간다라는 표현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울 간다라는 건 I go to Seoul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됐는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언제 서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평소에 서울 간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I will go to Seoul 이렇게 표현을 미래형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미래형으로 바꿨으니까 뒤에 수업 끝나고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수업 끝나고 어떻게 해요? After clas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역시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업 끝나고 라는 표현을 할 때 after finish class 이건 안 돼요. 왜? finish라고 하는 건 동사기 때문에 finish class 라고 하면 안 되고 뭐 finishing class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after이라는 표현이랑 뒤에 나오는 finish라는 표현이랑 어감이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finish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예문이에요. 난 출근 전에 항상 아침 먹어 라는 표현입니다. 아침을 먹는다부터 역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침을 먹는다는 have breakfast. 자, 근데 누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니까 I always have breakfast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출근 전에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출근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출근하다는 go to work 일을 하러 간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출근 전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Before going to work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예문입니다.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라는 표현이에요.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라는 표현 일단 저랑 같이 단어들만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화할게 라는 표현 전화하다는 뭐예요? 맞아요. call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will call you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내가 전화 너에게 할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회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meeting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회의 끝나고 전화할게 일단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끝나고니까 이후가 되겠네요. After the meeting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퇴근하고 뭐 할 거야? 결론이 뭐예요?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What will you do?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퇴근 이후니까 after 이라는 표현을 넣어주시고 퇴근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뭐 회사를 떠난다라고 해서 사무실을 떠난다라고 해서 leave the office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after work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fter work 일 이후에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what will you do after work 이렇게 표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수업 끝나고 크리스랑 한잔 하려고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예문은 제가 크게 잡아드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고 저랑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해 주셨어요.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랑 한잔 하려고 라는 표현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죠.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니까
I will 이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한 잔 한다라는 표현은 술을 마시겠다라는 이야기니까 I will drink. 누구랑 마신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니까 I will drink with Chris. 수업 끝나고 어떻게 표현해요? After class.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잘해 주셨어요. 자, 다음 예문입니다. 집에 가기 전에 커피숍에 들릴 거야 라는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잠깐 들릴 거야, 집에 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릴 거야, 이렇게 들릴 거야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들리다라는 표현 어떤 동사를 쓰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stop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뭔가 되게 거창한 단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장 간단한 단어 중에 하나죠. 바로 stop이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럼 커피숍에 들릴 거야 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니까 역시 will을 사용을 해주셔야겠죠. I will stop at the coffee sho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커피숍에 들릴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저 뒤에 제가 괄호 열고 by라는 말을 써놨는데 그냥 I will stop by the coffee shop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I will stop at the coffee shop. 집에 가기 전에니까 before going hom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난 운전하기 전에 항상 안전벨트를 매라는 표현이에요. 안전벨트를 매다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흔히 wear, 입다라고 알고 있는 그 wear 혹은 put on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차량에 보시면 fasten이라는 표현이 써 있는 것도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전벨트를 매라는 표현을 할 때 I always fasten my seat bel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거나 I always wear my seat bel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나오는 seat이 좌석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 벨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내 몸에 두르는 그 벨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 always fasten my seat belt. 운전하기 전에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Before driving 이렇게 표현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before I drive 상관없어요.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줘도 됩니다. 자, 하지만 before I drive, before driving 어떤 게 더 편하세요? 그쵸? before driving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더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우리 오늘 before과 after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 만드는 연습을 한 번씩 해봤는데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나온 두 번째 예문이 잘못됐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바로 이 옆에 나와 있는 예문들인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예문만 사용이 불가했었던 건 뭐였어요? 바로 before 뒤에, after 뒤에는 바로 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로 사용할 거면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명사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예문과 같이 having lunch 혹은 lunch만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 접속사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주어 동사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before I have lunch 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예문인 before have lunch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유연하게 표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것과 모르고 말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수업이 끝나기 전에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안내해드리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프랭크쌤 영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자, 프랭크쌤 영어라는 곳은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혹은 영어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유익하고 즐겁게 수업을 받으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 프랭크쌤 영어에서 새로운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수업은 전화 영어라고 하는 건데요. 전화 영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프랭크 쌤 영어의 전화 영어는 기존에 있었던 전화 영어랑은 조금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존의 전화 영어는 그냥 전화 영어를 받는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들이 어떤 영어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프랭크 쌤 영어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온라인 수강을 한번 들으신 후에 그 수강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영어로 질문을 해보고 영어로 대답을 해보는 어떤 복습의 개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대1로 한 달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직접 여러분께 드리고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실 수 있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조금씩 좀 더 알차게 채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5분씩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수업을 통해 내가 궁금한 것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라고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부분들 혹은 내가 이해가 부족했었던 부분들을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또 저와 같이 다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면서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옆에 잠깐 보시면 어떤 배너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이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실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